전국에 계신 에듀윌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이 또 왔습니다. 자, 이번에 들어갈 거는 어떤 거냐면 13국의 경제, 사회, 학문, 종교인데요. 여기도 잔잔하고 은은하게 출제가 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제가 또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를 귀신같이 알려드릴게요. 보시게 되면 수치제도입니다. 먼저 3국의 경제인데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일단 여기서는 이거 하나만 기억을 하세요. 고구려, 백제, 신라든 고려든 조선이든 농민이라면 해야 되는 의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대부분이 농민이잖아요. 농사를 지으면 일부분을 국가에 갖다 바칠 의무. 두 번째가 특산품을 갖다 바칠 의무. 세 번째가 보통 16세에서 60세 미만의 건장한 남자라면 후하 국가공사에 동원되거나 군대에 가서 군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다라는 거. 그 내용이죠. 일단 수치제도, 조세, 공납, 역입니다. 자, 그리고 농업인데요. 농업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런 게 있네요 하고 하지만 하나 중요한 게 나오네요. 이거는 시험에 단독으로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바로 고구려의 하늘과 같은 왕이다. 고국천왕. 고국천왕은 진짜 큰맘 먹고 베푸는 진대법이라는 걸 시행했고 이게 고구려의 제도다라는 것도 아셔야 되고 고국천왕 을파서 샬랑샬랑 꿀랑꿍 나왔을 때 진대법을 찾아야 된다라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공업 뭐 많이 만들었겠죠. 시장 여기도 하나 잡자라면 신라는 수도 경주 동쪽에 거대한 시장이었던 동시가 있었고요. 기억나세요? 나의 지식을 증명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던 지증왕. 그렇지만 완벽하게 똑똑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거 뜯어 고쳤잖아요. 신라라는 이름을, 왕이라는 칭호를, 그리고 농기구에다가 소를 장착하는 발명품 우경, 그리고 동시 옆에 시장을 관리 감독하는 동시점. 여러분들은 동시정이 지증왕의 업적인 것도 아셔야 되지만 신라와 관련된 스토리구나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분에 따른 경제생활. 귀족,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농민, 힘들어요.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제의 사회의 성립 부분이에요. 아하, 여기는 그냥 눈으로 이렇게 쓱 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시험에 나와요. 제가 예전에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고구려 같은 경우는 부여, 옥조, 동해, 진안 때도 문제 나오는 레파토리 패턴을 봤잖아요. 고구려, 백제, 신라를 그렇게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백제에 대한 설명 던져놓고 다음 왕조, 다음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했을 때 고구려와 신라가 오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고구려를 던져놓고 다음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했을 때 고구려 내용을 찾고 신라, 백제께 오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고구려는 특히 우리가 예전에 했던 거 복습이에요. 기억나세요? 부여나 고구려는 환경이 척박해요. 그래서 법이 타이트하고 엄격해야 됩니다. 한 번 잘못하면 12배로 무르는 일책 12법. 그 다음에 내려가시면은 고구려는 노동력도 소중해요. 환경이 척박한 거니까. 그렇다 보니 어떻게 제가 죽으면 저의 사랑스러운 와이프를 제 아우가 취득해서 데리고 사는 형사치수제. 노동력도 소중하니까 어떻게 제가 저의 와이프와 결혼할 때 그냥 와이프를 쏙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와이프네 집 옆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그러면서 장인 장모에게 나의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서옥제까지 이런 것들 제시문 던져놓고 다음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고구려 내용 찾으면 정답이죠. 그리고 여기는 빠졌지만 고구려는 가들이 모여서 했던 제가회의라는 귀족회의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진대법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백제입니다. 백제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예전에 정말 오래전에 뭐 도둑질을 한 자는 기양과 함께 뭐 2배로 배상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기도 했었는데, 자, 부여는 부여래요. 백제는 부여 시족이잖아. 어떻게 보면요. 부여 사람들이 내려와서 고구려를, 그리고 또 고구려 사람들이 또 내려와서 백제잖아요. 그래서 왕족은 부여시고요. 그 다음에 팔성귀족이 있었다라는 거. 그래요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신라죠. 사실 고구려, 백제, 신라로 문제를 나게 되면 왕조 문제로는 고구려와 신라가 확률이 제일 높아요. 먼저 신라입니다. 신라는 여기 화백회의가 있었다라는 거. 화백회의가 어떤 회의입니까? 가들이 모였던 고구려의 귀족회의였던 제가회의가 있었다라면 신라에는 만장일치제였던 화백회의가 있었다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은 중요한 거는 화백회의 앞에 봤던 동시점 이런 것들이 싹 다 신라 거구나라는 걸 아시면 돼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시험에 화랑은 단독으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기억나세요? 화랑이 원래 뭐였어요? 학교 동아리였습니다.
동아리였던 청소년 집단이었던 화랑을 신라 최고의 정성기를 끌었던 진짜 흥행했던 진흥왕, 이 진흥왕 때 국가적인 조직으로 정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관창 김유신과 같은 인재들이 뛰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화랑의 행동 강령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원강 스님의 세속 5개. 원강 스님께서 지켜야 되는 5가지 계율을 남겼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내용들 샤랑샤랑 꼴랑꿍 화랑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리고 또 화랑을 다 주고 다음 같은 조직이 있었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화백회의가 있었다. 골품 제도가 있었다. 신라 내용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리고 골품 제도예요. 자, 화랑도보다는 단독으로 출제될 확률이 더 높은 게 골품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골품 제도는 뭐냐? 말 그대로 뼈골, 태어날 때부터 품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신라에는요, 성스러운 뼈를 가졌다라는 성골이 있었습니다. 성골은 뭐냐면 아빠와 엄마,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가 둘 다 왕족인 경우예요. 근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런 확률이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성골이 사라지면서 그 다음에 등장한 게 여기는 진짜 뼈대가 좋은 바로 진골입니다. 진골은 엄마, 아빠 둘 중에 한 명이 왕족인 경우예요. 그리고 이 첫 번째 진골 출신의 왕이 누구냐면 나당동맹을 체결하고 백제를 멸망시켰던 태종무효랑 김춘추입니다. 자, 그러면 골품제를 이렇게 표를 통째로 던져놔요. 다음 같은 신분제도가 있었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라 내용 찾으면 정답. 요거 던져놓고 다음 신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골품제와 관련된 내용을 찾으면 정답이에요. 자, 그러면 판서로 가볼게요. 골품제로 만약에 단독으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자, 지금 보이는 것처럼 골품제도는 관직 진출에 제한을 두었다라는 거. 무슨 말이냐? 자, 엄마, 아빠가 둘 중에 한 명이 왕족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6두품, 5두품, 4두품으로 내려가는데 내가 아무리 만점, 내신 만점, 수능 만점을 맞아도 엄마, 아빠 둘 중에 한 명이 왕족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일 높은 서울대 고위관직으로 갈 수가 없었던 게 골품제도입니다. 이걸 통해서 아하, 관직 진출에 제한을 뒀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일상생활에까지도 제한을 가하거나 또는 제약을 가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남자들의 로망이 뭘까요? 남자들의 로망이 스포츠카. 남자들의 로망이 스포츠카입니다. 저는 당연히 없겠죠. 인기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런 스포츠카, 신라 때는 뭘까요? 띠기딕 말입니다. 말을 얼마나 많이 가지냐. 이게 또 자신의 위상과 자신의 힘을 보여주는 건데 신분마다 가질 수 있는 말이 제한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지평수, 계급마다 지평수가 어떻게 제약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자들 같은 경우는 머리를 빗을 때 쓰는 빗의 재질까지도 제약을 가해요. 그리고 또 기록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혹시 왕족이세요?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 속옷을 못 입어요? 저도 엄마 아빠 왕족 아닙니다. 노팬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노팬티예요. 그러면 서로 속옷 없이 열심히 저희 수업을 듣고 저는 수업을 하고 있겠죠. 그게 바로 골품 제도입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까지 제약을 두었다라는 거. 끝났어요. 이거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리고 다시 PPT로 가볼게요. 이제는 삼국의 학문 유학 부분이에요. 자, 여기는 유학을 가르쳤다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유교 유학 성리학을 지겹도록 볼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유교 유학 성리학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충가효입니다. 유교 유학의 최종 업그레이드 버전이 성리학인 거예요. 본질은 똑같습니다. 왜 모든 나라들이 유교 유학 성리학을 가르치려고 하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충가효 때문에. 충성하라 누구에게? 이스킹 왕에게로 충성을 다하라. 효를 다하라. 백성들은 왕에게 효도를 다하고 또 왕은 또 백성들을 위해서 토닥토닥 해줘라.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사극에. 임금은 만백성의 어버이다. 왜 그러냐? 자, 여러분들은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할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은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효도를 다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최고 정점에 누가 있냐? 바로 이스킹, 왕이 있는 겁니다. 왕이 최고의 아빠예요. 그러니 밑에 있는 백성들은 알아서
누구에게? 왕에게 아버지를 모시듯 할아버지로 모시듯 효를 다하는 거. 자발적인 충성심을 이끌어내잖아요. 그래서 모든 국가가 유교, 유학, 나중엔 성리학을 가르치는 건데 고구려는 그러면 유학을 어디서 가르쳤냐? 했던 거 복습이죠. 학교 소수만이 다닐 수 있는 소름 돋았던 3단 콤보 태학을 만들었다. 이거 소수림왕 때 업적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예전에 배웠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유학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 경당. 여러분들은 심하니까 알아야 돼요. 뭐냐면 이 경당이 고구려 거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고구려 문제가 나올 때 형사취수제 소혹제가 나올 때 경당 찾으면 정답입니다. 경당은 지방에 만든 학교인데 정확하게 어느 왕인지는 몰라요. 다만 추정하기로는 장수왕 때가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백제는 박사, 오경박사 5개 유학경전을 마스터한 박사들이에요. 그 다음에 역박사, 역박사는 하늘의 지리를 읽는 거, 의박사는 의사. 여기를 통해서 특히 오경박사를 통해서 유학을 강조하고 가르쳤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라의 임신서기석. 선생님 임신 응애예요? 애기? 그 임신이 아니고요. 임신년에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글서. 돌에다가 기록을 하고 글을 남겼다라는 거예요. 여기엔 어떤 기록이 있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글이 적혀 있는데 2명의 화랑이 약속을 한 거예요. 야, 우리 화랑이 되면 열심히 수행을 해서 국가를 위해 아주 뛰어난 화랑이 되어보자. 나라를 위한 충성을 다하는 화랑이 되어보자. 충을 강조하잖아, 여기에. 나라를 위한 화랑이 되자. 유학경전을 공부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 끝났습니다. 예전에 정말 옛날에 15회 이전에 최근에 실어진 15회분 이전의 문제 때 이거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건 뭐와 관련이냐면 유학의 발달과 관련이 있는 거죠. 신라에서 유학 교육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역사서입니다. 여기도 잘 나와요. 여기는 근초고왕, 진흥왕 문제가 나올 때 바로 정답으로 들어가는 건데 자, 이겁니다. 왜 고구려, 백제, 신라 3국은 역사서를 그렇게 가르치려고 할까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떡합니까? 인스타나 페북, SNS에 올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내가 잘난 게 있다. 인스타에 막 글을 올립니다. 동진이 이거 하지롱? 이것처럼 이것 봐라. 근초고왕. 내가 이렇게 넓은 영토를 확장했다. 내 잘난 걸 자랑하기 위해서 고흥이란 아치를 통해서 기읒기읒 고흥이란 아치를 통해서 서기라는 책을 편찬했다. 근초고왕 당도 문제로 나올 때 이거의 정답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신라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흥행했던 진흥왕. 내가 잘난 걸 자랑하기 위해서 거친 아치, 거칠부를 불러서 국사라는 책을 편찬을 합니다. 그러면 누구? 고구려는 언제냐? 6기 이문진 이거는 상관이 없고요. 여기를 봐야 돼요. 아주 영양가가 있었던 영양왕 때 신집입니다. 이게 고구려 거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선생님, 영양왕? 앞에서 봤잖아요. 살수대첩에서 대승을 거뒀던 왕입니다. 그거 자랑하기 위해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거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이걸 쓰면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이 또는 신하들이 와, 우리 왕 쩐다. 정말 훌륭한 왕이야. 충성심을 또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입니다. 자, 불교는 바쁘지만 또 해줘야 돼요. 뭘 해줘야 되냐? 써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불교입니다. 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전부 다 또 불교를 수용해요. 수용하는 이유는 제가 예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이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원시 종교들,
옆 동네는 개를 믿는데요. 어떤 일만 터지면 멍멍이신님 여기는 하마를 믿어요. 우리 하마부족 은동진.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만 터지면 하마만 찾는 거예요. 이걸 끌어안을 수 있는 고차원적인 종교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불교예요. 그리고 불교를 통해서 사상, 민들을 통합한다라면 두 번째 사실 목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잘 안 알려주는 건데 어떤 게 있냐면 불교에는 윤회사상, 여러분들 환생사상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선생님이 아야 세상을 떠나면 다음에 어떻게 다시 태어난다 이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그게 윤회사상인데 이걸 통해서 어떻게 불교를 통해서 당시 고구려 백제 신라의 귀족들 지배자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지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업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왜 은동진이 지금 공비노비인 줄 아십니까? 공부 노예로 태어난지 왜 그렇게 태어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전생에 살인마였어. 전생에 살인마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노비로 태어난 거야.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이런 젠장 빌어먹을. 어차피 망한 인생 막 살래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워워워 침착하시게나. 지금 더 막장으로 살면 다음 생에는 방앗개비로 태어날 수가 있어. 사마귀로 태어날 수가 있어.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을 수가 있다. 대신 이제 내 말을 잘 듣고 공부노비로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 다음 생에는 나처럼 태어날 수가 있어. 나처럼 귀족으로 태어날 수가 있어. 라면서 이용을 했던 게 불교의 업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를 왜 삼국이 땡겨온 줄 알겠죠? 사상을 통합하고 지배층들의 자기들의 지배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왔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나라 왕 때 다 했던 거 복습입니다. 고구려는 소수만이 불교를 받아들이면 되죠. 맞죠? 소름 돋았던 소수리 왕. 백제는 침리왕 때. 요건 좀 기억해달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신라는 누굽니까? 바로 법으로서 공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법을 행했던 버풍왕 때 2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각각 받아들였고요. 했던 거 복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불교 내용은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로 이용하는 거죠. 특히 신라에서는 왕들이 불교식 왕명을 씁니다. 내가 바로 부처다. 나를 믿고 따라라 이거죠. 그 다음에 원강의 세소고개에도 보시게 되면은 불교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덕여 왕 때 이거는 잘 나오죠. 선덕여 왕 때 자장이 황룡사 구층 목탑을 건의했고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황룡사라는 절은 진흥왕 때 스토리고요. 그리고 도교입니다. 자, 도교도 시험에 잔잔하게 잘 나와요. 그러면 여기는 판소로 잡을게요. 자, 여기는 판소로 좀 정리를 좀 해야 돼요. 또 그러면 도사가 되어줘야 됩니다. 바빠요. 아주 바쁩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불교를 봤더라면 이젠 도교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스님들의 최종 목표가 뭐예요? 부처가 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면 도교에서는 도교를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도사라고 얘기를 해요. 이 도사의 최종 꿈이 뭘까요? 바로 신선입니다. 신선이 되는 게 최종 꿈인 거예요. 스님들이 부처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도교는 신선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신선이 뭔지 모르겠어요.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신선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의 산신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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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신령님. 바로 누구? 우리의 산신령님, 산신령님, 산신령님. 산신령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누굴 생각하면 되냐? 이도끼가 이도끼냐? 여도끼가 이도끼냐? 어릴 때 전래동화로 봤던 금도끼, 은도끼 나오는 그 할아버지. 에헴! 그분이 바로 산신령님입니다. 근데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릴 때 만났던 그 많은 산신령님들 혹시 죽었다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신선, 산신령은 죽지 아니에요. 불사신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불로장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정리를 하자면 도교의 목표가 뭘까요? 도사로서 열심히 수행을 해서 신선이 되고 영원히 사는 게 이들의 목표입니다.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이거 설명 다 줘요. 다음 자료와 관련된 종교와 관련된 유물로 옳은 것은 도교 사상이 담겨있는 유물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거를 찾아내면 정답이에요. 또는 반대로 유물을 통째로 던져놓고 다음 유물에 담겨져 있는 종교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을 때 신선사상, 불로장생을 추구하였다. 찾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아이템이 있냐? 일단 여러분들 그림 하나 그릴게요. 선생님, 이게 뭡니까?
바로 백제금동대학로입니다. 백제 거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여기에 달려있는 게 뭐냐면 바닥바닥바닥바닥바닥 주작입니다. 새요, 새.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삐쩍삐쩍삐쩍 삐져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바로 산입니다. 산. 산에 사는 사람 우리 산신령님이잖아요. 이거 타는 거 누굴까요? 새 타는 거 우리 산신령님입니다. 바치고 있는 거 미안해요. 거지같이 그렇지만 드래곤 영이에요. 영을 타는 거 우리 산신령님입니다. 혹시 하느님이나 스님이 영값 주작 새를 탄다? 믿으면 안 돼요. 사이비 종교입니다. 큰일 납니다. 백제금동대학로 바로 도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백제에 이렇게 뽕긋뽕긋 솟은 산수무늬 벽돌이 있습니다. 상가 물에 사는 사람 누구? 우리 산신령님. 도교와 관련된 아이템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똑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고구려의 현무도입니다. 고구려는 무덤에 고분벽화를 그리죠. 무덤의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 동서남북의 동물을 그립니다. 청룡, 주작, 현무, 백호. 이런 것들 타는 거 누굴까요? 특히 이 현무는 믿기 힘들겠지만 뱀과 거북이가 믹스된 동물이에요. 이거 타는 사람 우리 산신령님, 산신령님, 산신령님 신선입니다. 도교와 관련된 아이템이다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PPT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도교인데요. 여기 보세요. 산을 숭배하고 산천, 그 다음에 천, 강이죠. 신선사상과 결합했고 불로장생을 꿈꿨습니다. 그 다음에 영계소문이 한때 의도적으로 도교를 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도교와 관련된 게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뭐 나올 때도 있긴 했죠. 옛날에, 아주 옛날에. 사택지적비. 요게 사람 이름이에요. 이 사람이 죽고 나서 만든 비석에 보게 되면 그 글귀를 보게 되면 도교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 현무도, 그 다음에 산수무늬 벽돌, 백제금동대학로. 특히 이거 두 개. 여기 있죠. 잘못 샀어요. 정말 큰 줄 알고 샀는데 사니까 코딱지만 합니다. 코를 팔 수 있을 정도예요. 백제금동대학로. 이게 백제 거다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좀 더 큰 사진으로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봉황주작 산신령님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요게 연꽃 무늬가 들어가요. 그래서 연꽃은 우리 불교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적인 내용이 훨씬 강하긴 하지만 불교적인 내용도 조금 들어간 게 백제금동대학로입니다. 그리고 여기 현무, 청룡 이거 다 타는 거 우리 산신령님이 타는 거. 도교와 관련된 거. 산수무늬 벽돌 백제. 여기 사는 사람 누구? 우리 산신령님. 네. 그리고 여기가 사택지적비고요. 그리고 나서 끝났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챕터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